시간은 7년 전 잔인한 겨울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수아는 차가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은 새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잿빛 한파 그 자체였다. 뱃속에는 강지혁과의 사랑의 결실인 쌍둥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남편 강지혁의 강요로 그녀는 원치 않는 낙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주세요. 그녀의 간절한 애원은 강지혁의 차가운 눈빛 앞에서 힘없이 부서졌다. 그는 재벌그룹의 후계자라는 자신의 위치와 가문의 명예만을 중시하며 아이들을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겼다. 이복동생 강은혁은 이런 강지혁의 탐욕을 부추기며 수아의 낙태를 종용하는 데 일조했다. 은혁은 형을 조종하여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려던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수술 직전 의사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다. 사모님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낙태 수술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의사에게 애원했다. 제발 저라도 괜찮으니 아이들만은 제발. 그녀의 간절함에 의사는 잠시 흔들렸지만 강지혁의 냉혹한 압력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다. 수술이 시작되었고 의사는 강지혁의 요구대로 두 아이를 모두 낙태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의사는 수아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고 쌍둥이 중 한 아이만 살았다는 사실을 은폐한 채 몰래 그 아이를 살려내 수아에게 속삭였다. 아이는 한 명만 살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수아는 아픔을 잊을 새도 없이 핏기 없는 얼굴로 병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가슴에는 죽은 줄 알았던 한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가 솟구쳤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차가운 눈밭을 헤치며 도망쳤다. 그녀의 손목에는 강지혁과의 결혼 전 약속을 상징하는 작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팔찌에는 Promise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 약속은 이제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는 그 팔찌를 풀지 않았다. 7년 전의 끔찍한 기억과 살아남은 아이에 대한 비밀은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그림자가 되었다. 7년 후 수아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선아라는 이름으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며 딸 하은과 단둘이 살아간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하은의 밝은 웃음은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였다. 혜은은 명랑하고 호기심이 많았다. 가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 2개를 신기하게 바라보곤 했다. 엄마, 내 손목에 있는 이 점은 왜 2개야? 수아는 그 점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비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것은 쌍둥이였던 하은에게만 있는 특별한 표식이었다. 그녀는 하은에게 아빠의 존재를 숨기고 있으며 하은이 자신의 진짜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고통을 느꼈다. 수아의 베이커리는 따뜻한 빵 냄새와 그녀의 친절함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작은 마을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늘 빠듯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베이커리에서 일하며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작은 은팔찌를 늘 손목에 차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이 팔찌를 어루만지며 알 수 없는 슬픔에 잠기곤 했다. 강지혁은 쌍둥이의 존재는 물론 수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여전히 재벌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복동생 강은혁의 조종을 받아 과거 수아를 낙태시키고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 했다. 강은혁은 현재 그룹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야망을 위해 수아와 아이들을 철저히 이용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겨울 폭설이 마을을 덮쳤다. 교통이 마비되고 한 노부부의 집이 불이 나 큰 위기에 처했다.
마을 사람들은 추위와 혼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수아는 주저 없이 자신의 베이커리 재료와 얼마 안 되는 비상금을 털어 노부부를 돕고 자신의 베이커리를 임시 대피소로 제공했다. 그녀는 따뜻한 빵과 차를 나누어주며 노부부를 극진히 보살폈다. 그녀의 희생적인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저 젊은 아줌마는 마음씨도 곱지 역시 선아 씨는 달라. 마을 주민들의 칭찬과 따뜻한 시선은 수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혜은을 꼭 끌어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혜은을 지킨 것이 후회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되뇌었다. 이 장면은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유력 언론사의 여기자 박지영에게 목격되었다. 박지영은 인간미 넘치는 기사를 추구하는 기자였다. 그녀는 수아의 희생적인 행동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수아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 했다. 그녀는 수아의 베이커리를 찾아가 그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수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지영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신뢰를 느꼈다. 그녀는 혜은을 보며 이 작은 마을에서의 삶이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7년 전 묻었던 과거의 비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앞에 펼쳐질 예상치 못한 결말을 말이다. 고요하던 수아의 삶에 잔잔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폭설이 그치고 며칠이 지나서였다. 혜은은 여느 때처럼 베이커리에서 빵을 굽는 수아 곁을 뛰어놀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엄마, 머리가 너무 아파요. 혜은의 작은 몸은 경련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수아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혜은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작은 시골 병원에서는 혜은의 증상을 정확히 진단할 수 없었다. 의사는 혜은을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의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혈액형이 매우 희귀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혜우는 희귀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고 그 혈액형은 수아의 것과 달랐다. 말도 안 돼. 내 아이가 나와 혈액형이 다르다고. 그녀의 머릿속에 7년 전 의사가 아이는 한 명만 살았습니다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의사가 덧붙였다. 아이의 친부에게서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수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하연의 친부, 즉 강지혁에게 연락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 그녀를 옥죄어 왔다. 수아는 하연의 위급한 상황 앞에서 강지혁에게 연락해야 할지 깊은 갈등에 빠졌다. 7년 전의 끔찍한 기억, 강지혁의 냉혹한 눈빛,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 가했던 폭언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비열한 이복동생 강은혁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다시는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하연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혜은이를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용기를 쥐어짜 내야 했다. 혜은은 급격히 위독해져 갔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고 혜은의 작은 몸은 산소 마스크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다. 수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희귀 혈액형과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다. 7년 전 도망칠 때 가지고 온 비상금마저 혜은의 병원비로 바닥이 났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다. 됐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박지영 기자가 떠올랐다. 얼마 전 베이커리를 찾아왔던 그녀의 명함이 떠올랐다. 박지영 기자는 대기업 관련 기사를 많이 썼던 유력 언론사의 여기자였다. 박 기자라면 강지혁의 연락처를 알 수도 있어.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박지영에게 연락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낡은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한편 강지혁은 과거의 일들을 잊은 채 그룹의 후계자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수아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물론 자신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의 이복동생 강은혁은 이런 강지혁을 뒤에서 조종하며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다. 그는 강지혁이 자신의 친아들을 낙태시키도록 조종했고 그 과정에서 쌍둥이 중 하나이만 살았다는 사실마저 철저히 은폐했다. 그는 7년 전 낙태를 집도한 의사를 협박하여 입막음했고 모든 기록을 조작하여 강지혁에게 쌍둥이가 모두 죽었다고 보고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권력과 재산을 향한 탐욕만이 가득했다. 강근혁은 최근 박지영 기자가 강지혁의 과거를 쫓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혹시라도 수아와 하연의 존재가 드러날까봐 노심초사했다. 박지영이 강지혁의 연락처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자 강근혁은 직감했다. 설마 수아가 살아있는 건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내가 직접 확인했는데 그는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며 박지영의 뒤를 은밀히 밟기 시작했다. 그는 박지영이 수에게 접근하여 무슨 수를 쓸지 모른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는 강지혁이 혜원의 존재를 알아채기 전에 모든 것을 막으려 했다. 수아의 전화는 박지영 기자의 삶에도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박지영은 수아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단순한 인터뷰 이상의 무언가를 감지했다. 그녀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아는 알지 못했다. 이 절박한 전화 한 통이 그녀의 감춰진 과거와 강지혁, 강근혁 형제의 잔혹한 진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7년 전 시작된 이 모든 비극이 이제 예상치 못한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병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수아는 혜원의 작은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수아의 떨리는 손끝이 박지영 기자의 명함을 꽉 움켜쥐었다. 하은의 위급한 상황 앞에서 그녀는 7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과 마주할 용기를 짜내야 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번호를 눌렀고 신호음이 끊어질 듯 이어지는 동안 심장이 쿵쾅거렸다. 여보세요, 박지영 기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수아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전에 베이커리에서 뵙던 이선아입니다. 실은 급한 부탁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혜은의 위급한 상황과 강지혁의 연락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박지영 기자도 다소 경계하는 듯했다. 대기업 후계자의 사적인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수아의 목소리에 깃든 절박함과 진심, 그리고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던 깊은 슬픔이 박지영 기자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지혁 씨의 연락처요 혹시 어떤 일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지영 기자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수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딸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7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강지혁 씨의 전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강지혁 씨의 딸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위독해서 친부에게서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수아의 고백은 박지영 기자에게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미와 호기심이 스쳐 지나갔다. 재벌그룹 후계자에 숨겨진 전 아내와 딸이라니. 이것은 단순한 기사거리를 넘어선 거대한 스캔들이자 비밀이었다. 하지만 박지영 기자는 기자로서의 직감과 함께 인간적인 연민을 느꼈다. 수아의 눈물 가득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녀는 진실을 보았다. 그녀는 수아의 사연에 강한 공감을 느꼈고 정의감에 불타올랐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겠습니다. 박지영 기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강지혁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동시에 그녀는 수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강지혁과 그의 이복 동생 강은혁 형제의 숨겨진 과거, 특히 강지혁이 쌍둥이의 낙태를 강요하고 은혁이 이를 부추긴 사건을 은밀히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은혁이 7년 전 수아의 낙태에 깊이 관여했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박지영 기자는 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지혁과 강은혁 형제 사이에 숨겨진 권력 다툼과 비리를 직감했다. 그녀는 수아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작은 은팔찌에 Promise 문구와 혜은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 2개를 기억해냈다. Promise, 그리고 쌍둥이였던 아이에게만 있다는 그 점. 그녀는 그 점이 쌍둥이 중 한 아이만 살아남았다는 의사의 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 점이 그녀가 잃어버린 다른 아이, 즉 낙태되었다고 알려진 강지혁의 또 다른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는 표식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은혁의 음모일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박지영 기자가 강지혁의 행적과 강은혁의 과거를 쫓는 움직임을 감지한 강은혁은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후계자 자리가 흔들릴 것을 직감했다. 설마 수아가 살아있는 건가? 그리고 아이까지 말도 안 돼. 그는 7년 전 자신이 모든 것을 철저히 조작했다고 확신했기에 더욱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박지영 기자의 날카로운 직감과 집요한 추적은 그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강은혁은 즉시 자신의 수하들을 시켜 박지영 기자의 동선을 감시하고 그녀의 과거를 조사하여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는 박지영이 과거에 몇 차례 특종을 터뜨려 언론계에 이름을 알렸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박지영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심지어 그녀를 해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수아와 혜은에게 접근하여 그들을 협박하고 필요하다면 해를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강지혁이 혜은의 존재를 알아채기 전에 모든 것을 막아야 했다. 그의 악의적인 음모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박지영 그 여자, 더 이상 강지혁의 뒤를 쫓지 못하게 막아. 그리고 강지혁이 그 여자를 만나기 전에 수아와 혜은을 찾아내. 그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나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살기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7년 전 수아가 죽었다고 보고받은 후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박지영 기자의 등장은 그의 완벽했던 계획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수아는 박지영 기자의 도움 덕분에 혜은을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혜은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수아는 유리병 너머로 작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는 여전히 프로미스라는 글자를 빛내고 있었다. 그 약속은 이제 깨진 조각이 아니라 혜은을 살리겠다는 그녀의 굳은 다짐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의 절박한 용기와 박지영 기자의 정의감이 거대한 재벌게 숨겨진 추악한 비밀을 파헤치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녀의 숨겨진 모성애는 이제 비극적인 운명에 맞서 싸울 강인한 힘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혜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위독해졌다. 작은 몸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힘겹게 숨을 쉬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져갔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는 수아의 마음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의사는 마지막 희망으로 긴급 수술을 제안했지만 수술에는 친부의 동의와 막대한 수술비가 필요했다. 수아의 주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났고 그녀는 혜은의 침대 옆에서 오직 기도만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병원 로비는 강지혁과 강은혁 형제의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 상징적인 경기장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지혁은 박지영 기자의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았지만 혜은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쌍둥이가 모두 죽었다는 강은혁과 의사의 보고가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자신의 명예와 그룹 후계자로서의 위치가 흔들릴까봐 두려워했다. 이수아,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아이는 7년 전에. 그는 수아를 향해 차갑게 외면했고 그의 눈빛에는 불신과 함께 과거의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며 수아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다. 형님, 저런 여자의 말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분명히 형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돈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일 뿐입니다. 강은혁은 강지혁의 곁에 바싹 붙어 그의 귀에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비열하게 번득였다. 그는 혜은의 존재가 자신의 후계자 자리에 위협이 될 것을 직감하고 수아와 혜은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수아에게 접근하여 네가 지금 아이를 포기하면 내가 모든 비용을 처리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아이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라고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얼음장 같은 위협이 담겨 있었다. 강은혁은 동시에 박지영 기자의 동선을 미행하고 그녀가 숨겨진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는 박지영의 뒤를 캐고 그녀의 과거 약점을 찾아내 협박하려 했다. 수아는 혜은의 침대 옆에서 홀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과거의 악몽과 현재의 절망 속에서 오직 혜은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버텼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는 마치 혜은의 생명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팔찌를 꽉 움켜쥐며 혜은의 작은 손을 잡았다. 혜은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 2개는 마치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듯 희미하게 빛났다. 수아는 혜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강지혁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그의 냉대와 비난에 다시 한번 무너졌다. 그녀는 혜은이를 살려야 해. 내가 아니면 누가.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박지영 기자는 강은혁의 감시를 피해 은밀히 조사를 이어갔다. 그녀는 혜은의 상태가 악화될수록 시간과의 싸움을 느꼈다. 강지혁이 혜은의 존재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는 것을 보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은혁의 음모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7년 전 낙태를 집도한 의사를 다시 찾아가 진실을 파헤치려 했지만 의사는 강은혁의 협박에 못 이겨 입을 굳게 다물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의사의 떨리는 눈빛에서 박지영 기자는 무언가 감춰진 진실이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의사가 병실을 나선 후 그의 진료 기록과 통화 내역을 은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7년 전 강은혁이 낙태병원의 의사에게 거액을 건네는 CCTV 영상과 녹취록, 그리고 병원 기록을 조작했던 증거였다. 특히 낙태 수술 당시 쌍둥이 중 한 아이는 살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의 비밀 기록과 강은혁이 의사를 협박하는 녹취록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지영 기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강은혁의 철저한 계획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동시에 강지혁이 혜은의 존재를 믿게 만들려면 단순히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강지혁의 마음을 움직일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박지영 기자는 수아를 돕기 위해 강근혁의 악행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이를 공개할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증거가 터져 나올 순간 강지혁이 혜은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도록 최후의 무대를 준비했다. 그녀는 언론을 모아 긴급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이 모든 진실이 폭로될 순간을 기다렸다. 그날 밤, 하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져 생명이 위독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의사는 수에게 마지막 수술 동의서와 함께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친부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수아는 절규하며 강지혁을 찾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리는 눈빛으로 수아를 외면했다. 난 믿을 수 없어.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증거가 없어. 강은혁은 곁에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강지혁을 부추겼다. 형님,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저런 여자에게 휘둘리면 그룹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수아는 혜은의 침대 옆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혜은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혜은아,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는 그녀의 굳은 다짐처럼 빛났다. 혜은의 작은 손목에 있는 2개의 점은 그녀에게 잃어버린 아이, 그리고 혜은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이유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의 순수한 모성애와 굳은 의지가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은밀히 지켜보던 박지영 기자가 그녀를 구원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그녀의 마지막 시험은 이제 진정한 승리를 향한 문턱에 서 있었다. 혜은의 심박수는 미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는 생명의 흔적이 희미했고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병실의 정막을 깨트렸다. 수아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혜은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목에 묶인 낡은 은팔찌가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에 거칠게 스쳤다. Promise. 그 글자는 이제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혜은에게 살아달라고 애원하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서는 한중그룹의 긴급 기자회견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강지혁은 자신의 이복 동생 강은혁의 끈질긴 설득과 압력 속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강은혁은 그에게 계속해서 혜은의 존재를 부정하도록 종용했다. 형님, 저런 여자의 말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룹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악행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확신했다. 바로 그때였다. 스크린 속 박지영 기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지금부터 한중그룹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든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강은혁의 얼굴에서 비열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강지혁의 눈빛 역시 스크린에 고정되었다. 박지영 기자는 7년 전 강은혁이 낙태병원의 의사에게 거액을 건네는 CCTV 영상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영상 속 강은혁은 의사에게 쌍둥이 중 한 아이만 살았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두 아이 모두 낙태되었다고 조작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협박하고 있었다. 이어 의사의 비밀 기록이 스크린에 떴다. 쌍둥이 중 하나의 생존, 산모 탈출 도움, 아이의 손목에 특이점 2개 확인. 그 순간 강지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아내 수아와 딸 혜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혜연의 작은 손목에 있는 희미한 2개의 점을 떠올렸다. 박지영 기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혁 씨는 이수아 씨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쌍둥이 중 한 아이가 살아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이 모두 죽은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 강지혁 씨를 속였고 이수아 씨의 모성애를 짓밟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은혁 씨의 치밀한 음모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증거들을 내밀었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강은혁은 자신의 악행이 만천에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졌다. 말도 안 돼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그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발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그의 비열한 계략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병원 로비에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강지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7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이복 동생의 계략에 속아 친아들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통안의 눈물로 범벅이 되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혜원의 병실로 달려갔다. 수아는 여전히 혜원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지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눈물과 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수아를 발견하고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오열했다. 수아,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내가 너와 우리 아이를 죽였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갈라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혜은의 손목을 잡았다. 작은 혜은의 손목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2개의 점. 그 점을 본 순간 강지혁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7년 전 낙태 수술을 강요하기 전 그가 직접 보았던 쌍둥이 아들들의 손목에 있던 그 점이었다. 그는 혜은이 자신의 아들임을, 그리고 그가 잃어버렸던 또 다른 아들이 살아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혜은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혜은아, 내 아들,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수아는 강지혁의 오열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7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절망이 이 순간 모두 보상받는 듯 했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가 반짝였다. 그녀는 혜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딸의 생명을 지켜냈다. 병원 로비의 사람들은 스크린을 통해 모든 진실을 목격하고 경악했다. 그들은
수아의 희생적인 모성애와 강은혁의 잔인한 악행에 분노하며 수아와 하은에게 동정과 지지를 보냈다. 박지영 기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정의를 실현했고 한 어머니의 숨겨진 희생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의 기자 정신은 빛을 발했다. 강지혁은 뒤늦게라도 진실을 깨닫고 혜은의 친부로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수아와 혜은을 위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아는 혜은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절망 대신 희망이 감돌았다. 혜은의 위급했던 생명은 이제 그의 친부의 피로 다시 이어질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수아의 용기와 박지영 기자의 정의감, 그리고 그녀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프로미스라는 희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강근혁의 비열한 악행이 100일에 드러나자 그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살인 미수, 사기, 공금 횡령, 그리고 증거 조작 등 수많은 혐의가 추가되어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의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언론은 강은혁의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그의 이름은 재벌가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기록되었다. 강근혁의 몰락은 수아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사라지게 하는 순간이었다. 혜은은 강지혁의 수혈 덕분에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회복실에서 혜은의 손을 잡고 있는 수아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절망 대신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강지혁은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은의 병실을 지키며 수에게 헌신했다. 그는 그룹 경영에서 잠시 물러나 혜은과 수에게 모든 시간을 바쳤다. 며칠 후 혜은의 상태가 안정되자 강지혁은 수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애절함이 가득했다. 수아, 평생을 속죄하며 살 거야. 나 때문에 너와 하은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져. 나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혜은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수아는 강지혁의 눈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녀는 과거의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후회와 간절함만이 가득했다. 혜은의 밝게 웃는 얼굴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혜은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다. 그리고 수아 자신도 이제는 외로움과 싸우는 데 지쳐 있었다. 그녀는 깊이 생각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혁 씨, 당신의 진심을 믿어볼게요. 하지만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혜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 수아의 말에 강지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혜은은 두 사람의 손을 번갈아 보며 해맑게 웃었다. 수아는 손목에 있는 은팔찌를 어루만졌다. 프로미스. 그 글자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약속하는 듯 빛났다. 강지혁은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수아와 하연에게 헌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수아에게 그녀의 작은 베이커리를 확장하고 그녀의 뜻을 따라 미혼모 가정을 돕는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돕도록 요청했다. 수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어. 이제는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게. 재단을 만들어서 너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건 어떨까? 수아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강지혁의 진심 어린 제안에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김덕수 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이사장이 되었다. 재단의 이름은 그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옛 베이커리의 단골 손님이자
그녀의 진정한 은인이었던 김덕수 할머니 앞서 언급된 김덕수 노인이 할머니라는 설정은 한국어 버전에 맞게 변경되었음을 참고해 주세요. 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강지혁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재단 설립에 힘썼고 그룹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수아는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여성들과 아이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며칠 후 수아는 혜원의 병실에서 강지혁 그리고 박지영 기자와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수아, SC, 정말 잘 해결되어서 다행이에요. 강은혁의 악행을 밝혀내서 저도 속이 후련합니다. 박지영 기자가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수아는 박지영 기자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박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하은이를 잃었을 거예요. 제 인생의 은인이십니다. 강지혁은 박지영 기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박 기자님 덕분에 저도 잃어버렸던 아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영 기자는 미소 지었다. 기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수아 씨의 용기와 강한 모성애가 없었다면 저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는 수아의 손목에 있는 은팔찌와 하은의 손목에 있는 작은 점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수아는 강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혁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지혁은 수아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다. 수아, 나는 평생 너와 하은에게 속죄하며 살 거야. 그리고 너와 하은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거야. 우리 이제 함께 행복하게 살자. 혜은이에게도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자.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찾게 된 것이다. 강물처럼 흐르던 고단했던 삶은 이제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이수아는 이제 한중그룹의 사회공헌 이사이자 약속재단 여자의 이사장으로서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통과 절망 대신 깊은 지혜와 온화한 미소가 늘 자리했으며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따뜻함으로 빛났다. 그녀의 손목에 늘 끼워져 있는 낡은 은팔찌와 노인이 주었던 낡은 회중식의 이전 챕터에서 등장한 회중식에는 박순영 할머니와 김덕수 노인의 은반지로 대체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은팔찌와 회중식에는 주인공의 상징적인 유품으로 통합됩니다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과 그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그녀를 지켜준 사람들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강지혁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약속재단을 혁신적으로 이끌었다. 강지혁은 그룹 경영에 복귀했지만 그의 경영 철학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서 존경받았고 수아의 재단 활동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약속재단은 미혼모 가정을 위한 쉼터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는 무상교육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수아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잊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 씨앗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그녀는 직접 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을 만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며 그들의 멘토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재단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여성들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진정한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늘 든든한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박지영 기자는 이제 유명 언론사의 보도국장으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수아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재단의 명예 홍보대사로서 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재단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섰다. 이태성 회장은 민준의 성장을 대견하게 바라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화창한 설날이었다. 수아는 자신이 어릴 적 폐지를 줍던 낡은 동네에 새로 지어진 약속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복지관은 재단의 주도로 설립된 곳으로 미혼모 가정과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소, 무료 진료소,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낡고 허름했던 동네는 복지관의 설립으로 인해 활기를 되찾았고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희망이 가득했다. 복지관 앞마당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작은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약속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표지석이 세워져 있었다.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언론인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루었다. 혜우는 이제 건강하고 밝은 초등학생으로 성장했고 엄마 수아의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지영 역시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수아와 혜운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수아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진정성으로 빛났다. 이곳 약속복지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좌절했던 이들에게 다시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곳이며 아이들의 꿈이 자라나는 온실이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분들이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의 강연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강지혁과의 만남, 그리고 하연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과 희망을 나누고 재단을 통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강연이 끝나고 수아는 복지관 내부를 둘러보며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아이들은 밝게 웃으며 수에게 달려와 안겼다. 그때 한 소녀가 수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이모, 저 기억하세요. 소녀는 수줍게 웃었지만 수아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바로 7년 전 그녀가 빵과 외투를 건네주었던 어린 거지 소녀 이지은이었다. 지은은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어 약속재단의 도움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과거의 불안함 대신 밝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모, 저 이제 고등학생 됐어요. 저요. 이모 덕분이에요. 저도 이모처럼 어려운 사람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은은 환한 미소로 수아의 품에 안겼다. 지은의 밝은 미소와 굳은 다짐은 수에게 가장 큰 보상이었다.
그녀는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 순간 멀리서 수아와 지은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뉘우침과 쓸쓸함이 담겨 있었다. 바로 간근혁이었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후 사회에서 조용히 적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는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 수아와 강지혁, 그리고 약속재단의 소식을 접하며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려 노력했다. 그는 감히 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눈께는 회한의 눈물이 희미하게 고였다. 강은혁은 수아가 자신을 알아채지 못했지만 과거 자신의 악행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깨달으며 수아의 변치 않는 선량함과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개관식이 끝나고 수아는 강지혁, 해운, 그리고 박지영 기자와 함께 복지관 건물을 나섰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의 얼굴에 쏟아졌다. 수아의 손목에는 여전히 낡고 다른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 상징은 과거의 고통이나 가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정의와 희망, 그리고 변치 않는 인간적인 품성을 상징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평화로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두 번째 봄을 선물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세상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 새로 지어진 약속 복지관은 희망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